다양한 초콜릿부터 2,000가지가 넘는 맥주까지 벨기에는 여행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하는 것들로 넘쳐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만화영화 스머프와 플랜더스의 개도 이곳이 고향이다. 수많은 화가와 그들의 작품을 볼 수 있고 매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 대국. 중세의 찬란한 역사와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아 벨기에로 떠나보자. 세 개의 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부 플랑드르는 네덜란드 언어권이다. 벨기에는 플랑드르 지역이 주축이 된 독립전쟁을 통해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고 그것을 기념해 개선문을 세웠다. 일제기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유럽의 정치, 경제 심장부라고도 한다. 수도 브뤼셀은 작은 파리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문화도시다. 현대식 건물이 가득한 서쪽의 상업지역엔 유럽의 심장, EU 본부가 자리한다. 벨기에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강대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다. 일명 자전거 카페인데 안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관광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카페다. 겉으론 흥겨운 모습이지만 발은 계속 움직여야 한다. From England. England. 언덕을 넘을 땐 뒤에 앉은 승객이 내려서 밀어줘야 한다.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자전거 카페는 브뤼셀의 명물이 돼가고 있다. 브뤼셀을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보고 간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랑플라스다. 사방이 건물로 막혀있는 그랑플라스 광장. 마치 고딕과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이 그랑플라스를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랑플라스에 오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되고 모델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그랑플라스에서는 독사진을 찍기 힘들어 보인다. 그랑플라스에는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살았다. 독일의 철학자인 카를 마르크스는 1845년부터 3년간 이곳에서 머물렀고 그가 살았던 집은 현재 레스토랑이 됐다. 또 한 사람은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다. 빅토르 위고는 그랑플라스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했다. 그 중심에는 브뤼셀 시청사가 있다. 15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높이가 96m에 달하고 꼭대기에는 수호천사인 성 미카엘의 황금상이 있다. 그랑플라스로 수학여행을 와 추억 만들기에 열심인 학생들을 만났다. It's so pretty. We just got here some hours ago and now we are having such a great time here. All the architecture, everything is amazing. 벨기에 초콜릿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초콜릿의 원료 카카오의 최대 생산국인 아프리카 콩고를 벨기에가 지배하면서 벨기에 초콜릿의 역사가 시작됐다. 우수한 카카오를 확보할 수 있어 오늘날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And very tasty, nice, and very economical also, cost-wise. And I really enjoyed this Belgian chocolate.
Le secret d'un bon chocolat, c'est d'abord 100% beurre de cacao. Donc il ne faut absolument pas y mettre de la graisse végétale. 벨기에 최초의 초콜릿 가게다. 공장도 같이 있었다. 초콜릿 강국답게 창업자 형상도 초콜릿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벨기에 사람들은 초대를 받으면 초콜릿이나 꽃, 와인을 사들고 간다. 그중에서도 디저트용으로 초콜릿 사가는 걸 선호한단다. 과거에 정육점 거리였는데 지금은 먹자골목이 된 부시의 거리. We can explain to you very quickly what I have, very simply. 브뤼셀에서는 유일하게 호객꾼이 있는 식당가다. Good place, South Korea. 홍합탕은 이곳 식당가의 대표적 메뉴. 초콜릿을 구입하고 이곳에서 홍합탕을 먹어봐야 비로소 브뤼셀 관광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단다. 사실 홍합은 벨기에에선 나지 않고 전량 네덜란드, 북해 등에서 수입해 온다고 한다. Voilà, comme maintenant, les moules sont prêtes, les légumes ils sont au-dessus, les jaunettes. 감자 튀김과 함께 먹으면 음식 궁합이 제대로다. 홍합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 포크 대신 홍합 껍데기를 이용해 홍합살을 꺼내 먹는다. 감자 튀김 역시 마찬가지다. 국물을 먹을 때조차도 껍데기를 이용한다.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다. 그랑플라스 광장 맞은편의 한 호프집. 2,000종이 넘는 맥주를 갖추고 있어 이 부문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집이다. 지하에 있는 맥주 창고에는 세계 각국의 맥주가 보관돼 있다. 이 많은 맥주를 어떻게 기억해낼까? Tout dans la tête. Je peux pas vous expliquer. C'est des bières d'Israël, des bières d'Italie. Je pense que vous connaissez ça, c'est du Japon. Nous avons aussi ça aussi. Ça vous connaissez aussi. 한국 맥주도 있다. 벨기에는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물보다 맥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다. 심지어 수도원에서도 맥주가 생산된다. 중세 도시 브뤼셀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다. 브뤼셀을 여행하다 보면 세월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다양한 외벽 예술을 볼 수 있다. 카페로 사용되는 이 건물 외벽은 선수용 자전거로 장식했다. 벽화는 브뤼셀 시내에 50개 정도 있다고 한다. 그 소재도 다양하다. 이 벽화는 벨기에 만화가 에르제의 땡땡이라는 작품이다. 비상용 계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런 벽화는 브뤼셀 뒷골목까지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벨기에는 만화 강국이다.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스머프도 벨기에 만화가 피에르 컬리포드의 작품이다. 1981년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후 세계 40여 개국에서 방송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배구쟁이 스머프라는 이름으로 KBS를 통해 방송됐다. 이 가게는 스머프를 주제로 한 인형과 학용품 등 10여 가지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만화 박물관이다. 만화 강국 벨기에의 만화 주인공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문을 열기도 전인데 벌써 어린 학생들로 박물관 입구가 꽉 찼다.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주인공은 스머프다.
스머프 그림판이나 스머프 버섯집에서 사진 찍기 바쁘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만화의 역사와 제작 방법, 만화 퍼즐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이곳 만화 박물관이 유명해지니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도 견학을 온다. Nous les amenons ici pour qu'ils découvrent le monde de la bande dessinée. Le musée est très intéressant, ils évoluent par eux-mêmes et il y a plein d'ateliers ludiques, amusants. Certaines bandes dessinées, ils les connaissent, d'autres un peu moins, mais voilà, ils visitent le musée à leur rythme et découvrent de belles choses. 브뤼셀 양지바른 언덕에 한국공원이 있다. 공원엔 한국전쟁 참전 추모비가 서 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약 3,500명의 벨기에 군인이 참전했고 그중 106명이 전사했다. 바쁜 일정이지만 잠시 고개를 숙여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벨기에는 과거부터 주변 국가들과의 중개 무역이 활발했다. 그래서인지 모든 고속도로에는 통행료가 없었다. 브뤼셀에서 46km 정도 떨어져 있는 벨기에 최대의 항구 도시 안트베르펜. 시청 광장에는 나쁜 짓을 일삼는 거인 안티고온을 물리친 영웅 브라보의 동상이 서 있다. 시내 전경을 보면 눈에 띄는 성당이 있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의 그림과 플랜더스의 개 주인공 네로 덕에 더욱 명성이 높아진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다. 높이가 무려 123m로 베네룩스 3국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도 유명하다. 건축 기간만 169년이나 된다. 입장료를 내면 미사가 없을 때 자유롭게 성당 내부를 구경할 수 있다. 한 해 20만 명 이상이 성당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이 성당의 루벤스 그림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힌다. 플랜더스에게 주인공 네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And Rubens is one of the famous one. And the colors of Rubens and for all the light, the lightning. This is the interesting thing of Rubens. 드디어 그림을 봤다. 너무 멋진 그림이야. 이제 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성당 앞에는 플랜더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와 파트라슈를 기리는 조형물이 있다. 이 조형물 때문인지 만화 영화가 방송됐던 한국과 중국, 일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네로와 파트라슈의 조형물은 성당의 또 다른 명물이 되고 있었다. 호보케는 네로와 파트라슈, 할아버지 그리고 여자친구인 아로아가 sal았던 마을로 길가에 있는 네로와 파트라슈의 동상이 그것을 말해준다. Denken we, en is men beginnen te promoten naar de toeristen. En zo is voor ons nu ook het verhaal van Nello en Patrache. Het beeldje staat hier, de molen staat wat verder. 안트베르펜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도시다. 1,8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매장이 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곳으로 와서 세공되는 것이다. What kind of customers? We got so many customers from all international, many of like Chinese, from all Europe, from America. So it depends international. 다이아몬드와 은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박물관이다. 1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면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원 없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안트베르펜이 언제부터 다이아몬드로 유명했는지의 역사부터
가격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작품들도 전시돼 있다.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86%가 이곳에서 거래되며 그중 50%는 여기서 세공돼 보석으로서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 I think in Antwerp we have the most talented persons to cut the diamond, and also we have the most industrial machines to make the cut. 개관한 지 1년 만에 10만 명 정도가 찾았다는 안트베르펜의 새로운 명소다. 내부가 다 보인다는 특별한 교회를 찾아가는 길이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장대비는 교회가 있는 마을에 들어서자 잦아들었다. 교회로 올라가려는 그때 멀리서 아기 염소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미 염소를 잃고 헤매는 듯했다. 아기 염소는 달아나지 않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시스루형 교회로 알려진 이 건축물은 벨기에 두 건축가의 공동 프로젝트로 2011년에 세운 것이다. 무게만 30톤에 달하는 강철판 2,000개로 만들었으며 높이가 10m다. 교회는 바라보는 방향과 태양빛의 정도와 방향 시간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웃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시스루 교회가 알려지면서 관광객들도 이 특별한 교회를 보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Noi siamo venuti durante il nostro viaggio in Belgio apposta a visitare questa chiesa perché ne avevamo avuto notizia e siamo appassionati di architettura, in particolare architettura un po' speciale. 아름다운 교회를 배경으로 웨딩 사진을 찍고 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이곳에서의 웨딩 사진은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 Ah, parce que c'est intéressant. On connaît tout la Belgique, moi et lui, mais pas ici, parce que c'est un peu loin de notre maison. Alors aujourd'hui, on profite que nos amis sont là pour venir. So this is love. 아름다운 사진만큼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빌어본다. So this is what makes life divine. 벨기에 플랑드르는 남쪽의 다른 지방과는 달리 평지가 많아 자전거를 타기에 좋다. 이곳 사람들은 주중에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야외로 나가서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고 있는 부부를 만났다. After a long driving bicycle, regularly we take a break, and then it's just sitting here, relaxing, doing nothing, enjoying the view, enjoying being together, and well, it's just reloading the batteries again. 물로 가는 자전거 길은 평범한 호수를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 2016년에 개장한 이 자전거 길은 3년 만에 5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길이 수면보다 낮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물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 It's a special feeling. It's like the ocean when you rafting. Pretty nice and beautiful. It's the first time we are here. 호수에 살고 있는 백조 가족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멈추고 가까이에서 보는 백조의 신기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쁘다. 마치 모세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듯 물로 가는 자전거 길도 호수를 가로질러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
벨기에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참 놀랍다. 네덜란드 접경 도시 바를러로 가는 길. 가로수 터널이 여행의 피곤함을 씻어준다. Welcome to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인가 싶은데 Welcome to Belgium. 다시 벨기에다. 바를러란 도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이 모자이크처럼 섞여 있는 곳이다. 도시 곳곳에 국경선이 그어져 있다. 주차장 한가운데로도 국경선이 지나간다. Welcome to Belgium. 왜 이리 복잡하게 국경선이 만들어졌을까? Yeah, so this is the Netherlands, and we're surrounded by all little pieces of Belgium, and that's because in the past there were like a Duke of Belgium, Duke of Hertog, and some guy who ruled the Netherlands, and then the Duke of Belgium, he was much wealthier, so he got the parts with good ground, so that's why it's all divided. 건물 한가운데로 국경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This is really unique.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 집 역시 집 대문을 중심으로 국경이 나뉘어 있다. The son is living on that side, he is paying in Holland. And the mother is living here, she's paying in Belgium. 에두아르 씨 집 역시 마당 한가운데로 국경이 지나간다. 집은 벨기에, 정원은 네덜란드 영토란다. Over there, the borderline in front. And it's coming till here. And then it goes. So this is Holland, you are staying in Holland. And I'm in Belgium.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궁금했다. I think there's not much of a difference. We don't make any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t neighbors of different nationalities. 이들에게 국경은 단지 세금을 내는 대상국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다. You cross already the border with me in 5 minutes 4 times. You know? So easy. When we go to school, 6 or 7 times. But we doesn't matter. We have Belgian friends and Dutch friends, and it's all sticking together with a lot of peace and happiness. Welcome to Belgium. 3분마다 국경을 넘는 것을 알리는 내비게이션 소리가 신기하기만 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과 함께 플랑드르 최고의 관광 도시 브리헤로 간다. 브리헤 중심에는 마르크트 광장이 있다. 광장의 노천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벨기에의 베니스라 불리는 운하 도시 브리헤. 브리헤란 이름도 다리라는 뜻으로 수많은 다리가 운하를 연결하고 있다.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브리헤는 어딜 가나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브리헤 마르크트 광장에 있는 종탑은 높이가 83m로 브리헤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다. 종탑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366개의 좁고 긴 나선형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보통 20분 정도 걸린다. 좁다 보니 교행하기가 쉽지 않아 일정 인원만 올려보낸다. 기다리지 않고 종탑에 오르고 싶으면 개장 시간에 맞춰 가는 것이 좋다. 종탑에 오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브리헤 시내의 그림 같은 전경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브리헤의 전경을 넋을 잃고 한참을 보는 사람.
까치발까지 하며 기억에 담아두려는 사람.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의회를 담고 있다. And we travel here to see the city and the coast. We just climbed the 366 steps and it was very, very steep and it got tighter and tighter and tighter, very straight up. But now we enjoy the beautiful view. 13세기에 지어진 종탑은 시간당 4번의 종을 울린다. 15분마다 카릴론 악기로 연주되는 불의의 종탑 종소리의 장엄함은 그 소리만으로도 도시를 지켜주고 있다. 불의회 시내를 촬영하다 보니 교회로 보이는 건물이 오후 2시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의 줄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두 시가 되자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사람들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플랑드르를 다스리던 백작이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수님의 성혈을 모신 예배당이다. 2시부터 2시간만 성혈을 볼 수 있고 이후 개인 기도 시간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 간절한 만큼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빌어본다. Acabamos de salir ahora de la iglesia de la sangre de Cristo y bueno, dentro bastante bien, la ceremonia 5 minutos, somos creyentes y bueno, ¿quieres añadir algo? 불의회에는 시티 투어 버스와 마차 투어가 있다. 시티 투어 버스는 한 명당 25,000원 정도이고 마차는 한 대당 6만 원 정도다. 마차가 조금 비쌌지만 뒷골목까지 볼 수 있다기에 마차를 타기로 했다. 마차 관광은 30분 정도 걸린다. 중요한 건물이나 유적을 지날 때면 마부가 설명을 해준다. 말발굽 소리가 박자에 맞춘 것처럼 크게 울린다. 이 사람들은 그 소리가 재밌는 모양이다. 불의회 곳곳을 돌던 마차가 다시 마르크트 광장으로 돌아오면 마차 여행은 끝이 난다. So this is the end of the tour. I hope you enjoyed and have a nice holiday in Bruges. Thank you very much. 벨기에 사람들의 맥주 사랑을 현지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와인하면 프랑스, 맥주하면 독일 정도로만 알았는데 벨기에 사람들의 맥주 사랑도 대단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맥주 회사도 벨기에에 있다고 한다. 벨기에 맥주는 종류가 많고 맛있다고 유럽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시내 맥주집 1일 투어와 양조장 투어도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한다. Belgian beer, I have to say I love. Cherry beer, their local beer, is my favourite. It's got a nice flavour, nice twang to it, it's delicious. In England, we have a lot of Stella Artois, but it's not as good. It's good. 벨기에 맥주의 특징 중 하나는 맥주마다 개성 있는 고유의 잔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 많은 맥주마다 잔을 따로 만드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맥주마다 잔이 다른 건 맥주 맛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란다. 불의회에 있는 맥주집 입구에 맥주벽이라고 해석되는 간판이 붙어 있다. 여러 종류의 맥주를 파는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수많은 맥주와 잔을 보관해 놓은 진열장이다.
진짜 맥주로 만든 벽이었다. 맥주와 고유의 잔을 진열한 모습에 관광객들은 신기해한다. 그 종류가 얼마나 될까? 무려 1915가지나 된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가게 주인은 2008년부터 맥주와 잔을 모으기 시작해 1915개를 모았다는데 지금도 계속 수집 중이란다. So we have in Belgium more than 2,000 beers and about 300 breweries, but we are experimenting. We are very specialized because the old times in 1900s, a lot of people were making their beer themselves, and that's why we have so a lot of different tastes, and we have a lot of from dark beers to blonde beers, and it's an amazing story. 상부르강과 뇌지강이 합쳐지는 곳에 위치한 나무르는 무역 수송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중세 시대부터 번영을 누렸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역과 불어를 사용하는 왈롱 지역으로 크게 나뉘는데 나무르는 왈롱의 중심지다. 나무르 관광의 1번지는 바로 나무르 성체다. 고대 로마 시대에 처음 건설된 나무르 성체가 여러 차례 개축된 끝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670년대다. 전략적 중심지에 있었던 나무르 성체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가장 먼저 점령당했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많이 파괴됐던 나무르는 전후 재건돼 지금은 벨기에의 대표적 관광 도시가 됐다. 브뤼셀 남동부의 작은 마을. 벨기에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셰프가 있다는 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훈 드 장부르. 그는 이 나라의 스타 셰프인데 바로 한국인 입양아다. 상훈 씨가 운영하는 이곳은 벨기에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벨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채소 중 많은 양을 이 넓은 텃밭에서 채취한다고 한다. 신토 불이를 실천하는 걸까? Donc la plupart des légumes qu'on sert au restaurant sont cultivés ici. Donc en période de printemps, été, automne, on a 95% des légumes qui viennent d'ici. 점심시간이 되자 예약을 한 손님들이 찾아온다. 상훈 씨는 5살에 벨기에로 입양와 유럽에서 요리를 배웠지만 한국 요리에도 관심이 많다. 2010년엔 한식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Chez moi, je fais un peu de bibimbap, je fais du japchae, namyeon, je fais aussi un peu de bossam, yoke aussi j'aime vraiment bien. Voilà, tous des plats que j'aime bien et je fais aussi au restaurant. 최근엔 한국식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다. J'ai ramené du meiju. Meiju pour faire mon doenjang et mon dalmet. 레스토랑 이름에 붙여진 시옷도 그의 이름 상훈을 딴 것이다. Il a 18,5 sur 20 au Golden Mio et le restaurant il est classé 24e meilleur restaurant européen. Donc sur les millions de restaurants qu'il y a en Europe, c'est pas mal. C'est juste un classement. Donc un classement c'est la vie de quelques personnes donc, qui relient la nécessité. Donc on doit tous manger. Mais en même temps c'est une forme d'expression, c'est une forme d'art aussi. Hein, donc on fait les choses comme on aime qu'elles soient. Vous voulez dire une fois annyeonghaseyo ou bien salutations pour les Coréens? 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에노주의 주도 몽스는 브뤼셀과 파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다. 목재로 만들어진 고풍스런 종루와 예술적 조각품 전시장 몽스 시청사. 청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휴일이라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하객들 대부분 모자를 쓰는 등 의상이 예사롭지 않다. Thème d'aujourd'hui, oui, c'est bohémien chic. Ah, qui a choisi ça? Les mariés. 빈티지 스타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의상이 어울린다면 상관없다고 한다. 몽스 건물의 유리창에는 유난히 그림이 많이 보인다. Alors voilà, en Belgique, avant, les gens étaient taxés sur les fenêtres qu'ils avaient dans les appartements et alors ils muraient les fenêtres pour payer moins de taxes. 세금을 건물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유리창 개수로 부과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반고흐 전시회가 열려 찾아가 봤다. 전시회는 보통 2-3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을 만큼 인기가 높다. 네덜란드 출신인 반고흐는 1878년부터 2년간 이곳 몽스에 체류하게 된다. 고흐는 여기서 석탄 공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성직자 생활을 포기하고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고흐가 당시 스케치한 몽스의 보리나주 석탄 공장이다. 이후 고흐는 배 짜는 사람 등 노동자들의 어두운 면을 그림에 많이 담았다. 당시 살았던 집을 고흐가 직접 그린 작품이다. 고흐가 보낸 2년간의 몽스 시절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고흐가 화가로서 길을 걷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것이다. 몽스 대학교 앞에 커다란 책 폭포가 보인다. 스페인 작가의 설치 미술이라고 한다. Une chute de livres qui sort de l'université, donc là d'où vient le puits de science de Mons. Et alors l'idée était vraiment de pouvoir mettre en relation les libraires montois pour qu'ils aident et donnent tous les livres. Et alors les gens, on peut le remarquer quand il fait bon, s'asseyent. 인문학, 자연과학 전문 도서 등 다양한 책들이 사용됐다. 관객은 소재로 사용된 책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심지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조형물과는 다른 점이다. I think it's very nice and you see all the someone must have put very much effort into this, like sticking all the books together. Fancy. 몽스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 가정을 찾았다. 정원이 잘 가꾸어진 집이라고 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도 정원이 보이지 않아 의아했는데 응접실을 통과한 후 놀랄 수밖에 없었다. 튤립 1,300송이가 심어진 예쁜 정원이다. On ouvre effectivement une fois par an, normalement, le jardin au public pour le plaisir de partager. Ça ne dure que 3 semaines. Il y en a 1500 qui ont été plantés dans la partie avant et c'était le bon moment pour venir les voir. Donc, 3,300제곱미터가 넘는 큰 정원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부가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가꾸는 재미가 있단다. 부부는 이곳에 채소는 물론 과일나무도 재배해 방문하는 많은 사람과 기쁨을 공유한다고 한다.
et qu'on rencontre des gens très intéressants qui sont aussi passionnés par les jardins. Et donc ce sont des rencontres enrichissantes et entre passionnés de jardin. Voilà, c'est toujours sympathique.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집들 역시 내부에 넓은 정원을 갖추고 있다. 몽스 주변의 넓은 구릉지엔 소나 말을 키우는 목장이 많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경연대회에 나갈 소의 털을 다듬어주고 있다. Qu'est-ce que tu voudrais devenir plus tard? J'aimerais bien faire la boucherie comme mon père. 정육점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거래한다는 시내에 위치한 가축시장.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유럽 최대의 소시장이다. 네덜란드는 물론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소를 사고 팔기 위해 온다는 국제적 소시장이다.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이다. 상대의 손을 치는데 최종적으로 손을 마주쳐야 거래가 성사된다. 이렇게 큰 소는 처음 본다. 할아버지는 우리 돈 400만 원에 이 소를 구입했다고 한다. 종자용 수소란다. 시내 가축시장에서 벨기에 농촌의 건강한 활기가 느껴졌다. 나무르에서 뮤지강을 따라 30분을 내려가면 만나는 도시 디낭. 디낭 역시 1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많이 입은 도시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드골 다리. 다리 곳곳에 색소폰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일명 색소폰 다리라고도 불린다. Welcome to Dinan, the city where Adolf Sax was born. He was the inventor of the saxophone. 거리 여기저기 색소폰 관련 그림들이 장식돼 있다. 비제와 찰스 파커 등 음악가의 풋프린팅이 눈에 띈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색소폰을 발명했다는 아돌프 섹스다. 아돌프 섹스 박물관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섹스는 클라리넷과 금관악기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음색을 가진 악기를 만들고자 노력한 끝에 색소폰을 발명했다. 당시 디낭은 구리 제조업 기술이 발달했다고 한다. Ben, le son est très suave, il peut être très suave, très sexy aussi. Voilà. Mais aussi outre-tombe. Dans le saxophone basse, dans le jazz notamment, il y a des... Vous êtes intéressé pour le saxophone? Oui, je suis très intéressé parce que je suis moi-même saxophoniste. Donc ça fait 9 ans que je fais du saxophone. 청년이 즉석 연주 요청에 흔쾌히 응한다. 아돌프 섹스의 고향에서 색소폰 연주를 감상하며 중세의 찬란한 역사와 맛있는 먹을거리를 가진 나라 벨기에 여행을 마무리한다.